자, 예제 10-1을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배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현 원리를 살펴보자 라는 그런 예제인데, 자, 일단 이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인티저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하면 메모리에 같은 형태의 변수가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요소가 100번째부터 할당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요소 형태가 인티저형이니까 인티저는 4바이트고 두 번째 요소의 주소는, 즉 시작 주소는 104번지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108번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배열의 이름은 ARY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배열이라는 것이 형태가 같은 게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첫 번째 요소에 이 주소만 알 수가 있다면 이 주소에다가 4를 더하면 두 번째 요소의 주소를 알 수가 있고, 또 8을 더하면 세 번째 요소의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배열 요소의 개수가 3개가 아니고 4개든 10개든 우리가 얼마든지 첫 번째 요소의 주소만 알면은 나머지 요소의 주소를 구하는 거는 1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배열 요소의 크기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하면 컴파일러는 이 배열명 있죠? 이 배열명을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그때 이 메모리 할당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될 때는 100번지부터 할당이 될지 200번지부터 할당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거를 출력하면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고 지금 코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때는 얘가 몇 번째 할당될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몇 번째 할당이 되든 그건 컴파일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배열명이 첫 번째 요소의 이 주소 값으로 바뀔 거다. 나중에 실행이 될 때 그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명이 결국 뭐와 같다? 이 주소값하고 같다. 어떤 주소값? 첫 번째 요소의 요놈의, 요거 하나 인티저 변수이잖아요. 그쵸? 요놈의 주소값하고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ARY에다가 별을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100이라고 하는 주소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 딱 붙여버리면은 가리키는 놈이 되는 거죠. 저기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ARY에다가 플러스 4 하면은 100이니까 여기다 100에다가 4를 더하면 104가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요소의 주소 아닙니까? 요거. 자, 이 주소에다가 별을 딱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 배열 요소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ARY에다가 4를 더하면은 104가 나오지 않아요. 컴파일러는 이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을 때 배열 요소의 형태가 인티저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인티저형의 크기도 알고 있겠죠. 따라서 ARY에다가 1만 더해도 이 ARY가 인티저형의 주소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만 더해도 여기다 뭐를 곱해줘요? size of int, 즉 배열 요소의 형태의 크기죠? 배열 요소의 형태의 크기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자동으로 104번지를 계산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RY에다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104번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4에다가 4를 곱해서 116번지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주소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배열명에다가 뭐를 더한다? 정수를 차례대로 1부터 차례대로 더하면 이어진 연속된 다음 요소의 주소를 차례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ARY에다 얼마를 더해서 1을 더해서 104번지를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별을 붙이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요소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L밸류로 대입변수자 왼쪽에 놓게 되면 공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2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20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ARY 플러스 1, 자, 한 다음 별 붙인 거 여기다가 플러스 10을 더해라.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10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값이 되는 거죠. 이건 R밸류로 쓰이는 거죠. 두 번째 요소의 값을 쓰는 거예요. 요거는 공간을 쓰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20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10이랑 더해서 아까 여기 20 넣었나요? 여기 10이 아니고 20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 요소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RY에다 플러스 제로 하면은 즉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가 되는 거고, 거기다 별을 붙였으니까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거기다 10을 넣어라 그러면 10이 들어가고, 자, 요거는 그 집어넣은 그 10이랑 10을 더해서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 요소의 공간이 되겠죠? L밸류 썼으니까 여기는 20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소에 입력을 시킬 때는 scanf 함수를 썼어요. 뭐 scanf 언더바 s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요소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ARY 플러스 2 한 다음에,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배열 요소죠? 여기다가 scanf 언더바 s를 한번 써볼까요? %d로 입력을 시키자 하고,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요 놈인 거예요. 그쵸? 요 놈이고, 요 놈의 주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배열 요소 표현식으로 쓰면 ARY2가 되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ARY2 이렇게 쓴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따라서 scanf 함수는 인수로 뭘 줘야 돼요? 변수에 주소를 줘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입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ARY에다가 플러스 2한 그 값 자체가 두 번째 요소의 주소잖아요. scanf 함수는 인수로 주소를 주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을 붙이면은 그 요소를 구하고 그 요소의 주소를 다시 구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연산이죠. ARY 플러스 2. 자, 이렇게만 넣어주면 이 주소가 바로 넘어가니까 scanf 함수로 입력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ARY 플러스 I 하면은 100, 104, 108번지가 나오고 거기다 별을 붙인 거니까 각 요소가 되는 거죠. 각 요소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R밸류를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배열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즉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같은 그런 공간들이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되어 있어서 그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놈의 주소만 알면 나머지 놈들의 주소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정수를 차례대로 더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거기다 별만 붙이면 각 요소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배열이 갖는 이러한 특징, 배열이 구현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어떤 그 배열을 포인터를 가지고 주소 계산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배열을 다루는 함수를 만들 때도 우리가 배열 그를 처리하는 함수의 인수로 뭘 줘야 되겠구나, 또 매개 변수를 뭘 선언해서 받아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동적 할당을 하는 경우에 동적 할당한 영역을 포인터를 가지고 배열처럼 사용을 하려면 배열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주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응용 포인터를 우리가 배울 때도 이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가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